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지난 몇 달간 증시가 쭉 내리면서 나스닥 지수를 포함한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울상이었습니다. 하락장 당시 한때 유행했었던 배우 천호진 분의 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울분을 토해내곤 했었습니다. 이러다가 어이없는 실소를 보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최근에 증시가 반등하니까 배우 신혜선님처럼 이렇게 계좌를 한번 확인하더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고점 자리마저 돌파하면서 이제 나스닥 가자, 상승 가자, 12,500, 13,000, 13,500 쭉쭉 돌파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다들 안고 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높은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11일 이때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한 수치로서 이거 물가가 피크 친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시장에 반영하면서 증시가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1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직후부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로는 경기 둔화 이슈도 있지만 물가가 이제 피크를 친 게 아니냐 이런 이슈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 이후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경제 상황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연준에서 체크하는 것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PCE 물가 지수는 3개월 연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4월달 PCE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피크를 친 게 확실하다. 이러한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면서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물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은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혹시나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사람들이 가지면서 지금 증시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물가가 피크를 쳤다면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립금리라는 것은 평소의 미국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2%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연준의 중립금리는 2.5%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연준위원은 2.5%를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연준위원은 2에서 3% 넓게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블러드 연은 총재는 3% 이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중립금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패드워치에 나와 있는 연말 기준금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5%일 가능성을 58.8%로 보고 있고 기준금리가 2.75%일 가능성을 32.7%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5%는 되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75% 금리 인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확률을 보면 2.75%일 확률이 49.2, 2.5%일 확률이 39.2로서 많은 사람들은 2.75%까지 금리를 올릴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물가가 피크를 쳤다. 이러한 인식이 강해지니까 점점 중립금리가 2.75에서 2.5%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반등은 연준이 상대적으로 덜 매파적으로 나오니까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나스닥 지수 2015, 16, 17, 18 이때의 차트인데요. 이때에도 2015년 12월 달에 연준이 첫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 랠리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처럼 나스닥 지수가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마냥 나스닥 지수가 오르기만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5년 12월 달 사상 첫 금리 인상이 있기 전에도 시장은 미친 듯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리 인상 직후에도 시장은 쭉쭉쭉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한번 반등을 하자 그 이후부터 완만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완만한 상승이 나오는 초입 구간 바로 이 자리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주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실제로 적응하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꾸준히 상승을 했다. 이번에도 연준에서 덜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성장과 금리 관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금리 이야기는 지금까지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성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5-16년도 이때의 성장과 지금 현재의 성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조와 소비 관점에서 성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조 관련 경제 지표인 미국의 ISM 제조 PMI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왼쪽 동그라미가 2015년 12월 달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이고 오른쪽 동그라미는 올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2015년 12월 달 미국의 제조업 상황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부터 오히려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는 경기 호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ISM 제조업 PMI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제조업 지수가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이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미국의 ISM 제조업 PMI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타격을 받아서 미국의 제조업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동그라미는 2015년 12월 달 미국의 금리 인상 당시, 오른쪽 동그라미는 올해 3월 달 미국의 금리 인상 당시를 체크한 것입니다. 2015년 12월 달 금리 인상 직후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 지수는 굳건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멈췄었던 2018년 말까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간중간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소비자 지수 자체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2014, 15년 이때보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훨씬 낮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니 소비자 신뢰 지수는 더더욱 신저가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금리 인상의 여파로 소비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제조와 소비가 모두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미국의 GDP 성장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타나 있는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세 개 막대기가 하나의 분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두 개의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22년도 1분기 GDP 속보치이고 두 번째 것은 22년도 1분기 GDP 잠정치입니다. 어쨌든 2015년 12월 달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의 GDP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심지어 2018년도에는 미국의 GDP가 전 분기 대비 4% 성장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성장인 구간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 분기인 2021년도 4분기 때 미국의 GDP는 전 분기 대비 6.9% 급격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역성장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여러 GDP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조와 소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미국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사과폰으로 유명한 애플의 실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총 매출이고요. 회색 막대 그래프는 순이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은 연간 기준으로 체크한 것이고 오른쪽은 분기 기준으로 체크한 것입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연간 기준으로 실적이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특히 21년도에 폭발적인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맨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22년도 1분기 실적을 볼까요? 작년 4분기 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성장이 약간 주춤거린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번에는 구글의 실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글 실적 역시 21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 때 이렇게 성장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 들죠. 순이익 역시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좀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의 실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매출액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작년 4분기 때 순이익이 갑자기 증가를 했었는데요. 올해 1분기 때는 오히려 역성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분 투자를 잘못해서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작년 4분기까지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가 올해 1분기 때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미국의 높은 물가 지수 때문인데요. 현재 보고 계신 그래프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왼쪽 동그라미는 2015년 12월 달 그때 당시 금리 인상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동그라미는 최근 금리 인상을 표시한 것입니다. 과거 2015년도 금리 인상 직후에는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경제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꾸준히 올라왔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 소비자 물가 지수 레벨을 볼까요? 이때는 아무리 올라도 2에서 3%대 여기에서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큰 타격 없이 강한 수요로 인한 기업들이 성장을 했다.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 물가 지수 레벨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용 증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기업들에게 부메랑처럼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너무 높으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과폰을 지속적으로 살 수가 있지만 살기 힘들어지면 다른 걸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글의 월봉 차트인데요. 구글은 2015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21년도에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구글만 봐도 순이익이 2021년도에 더블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2년도 1분기 때에는 평소 대비 20% 정도 감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더 큰 매크로 충격이 발생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주가는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적과 앞으로 가이던스만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2021년도 실적 자체가 역대급이라 이걸 능가하는 실적을 당장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전 고점을 넘어가는 추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WTI 국제유가 차트인데요. 2022년도부터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상하이 락다운과 함께 경기 둔화 이슈가 불어오면서 국제유가가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상하이시가 6월 달부터 전면 락다운을 해제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락다운을 해제하니까 경제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락다운을 해제하면 중국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국제유가 상승으로 불러올 수 있고요. 이것은 혹시 추후에 다시 인플레이션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느긋하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